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차선을 만드는 지용 매트리 노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영상을 녹화하면서 놓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노드는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만큼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일단 도로에다가 도로 중심선 객체를 가지고 와서 차선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QGIS를 열어주고요. 도로 중심선 쉐이프 파일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중심선 같은 경우에는 넘버링이 L 언더바 A 0020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가 넣게 되면은 이렇게 도로 중심선이 나오는데, 처음에 제가 이 지도 설명드릴 때 이 도로 중심선이 그냥 등산로까지도 다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차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비포장 도로는 다 제외를 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쉐이프 파일을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속성 테이블 열기 F6번이죠. 열어서 보게 되면은 포장 재질이 비포장과 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포장은 제외를 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필터 그리고 포장 재질에 포장 하면은 이렇게 비포장과 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포장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포장 그리고 같은 객체 선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서 보면은 포장도로만 선택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레이어 우클릭해서 익스포트 선택한 객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할게요. 경로 설정해 주고요. 도로 중심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파일을 지도에 추가를 체크해서 추가적으로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원본 레이어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 이 도로 중심선을 차선별로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속성 테이블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차로수 해서 1차로, 4차로, 2차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1차로는 아예 필요가 없죠. 왜냐면 1차로 같은 경우에는 차선 표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2차선은 돼야 차선 표현을 하는 거죠. 1차선을 일단 다 지워주기 위해서 필터 다시 열고요. 차로수 1 같음 객체 선택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꺼버리고요. 해당 부분을 지울 거기 때문에 편집 모드 들어가고요. 편집 모드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편집 모드 빠져나가고요. 저장. 이렇게 되면은 포장 도로가 요만큼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터널로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뭐 제외를 시켜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다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도로를 차선별로 나누어서 내보내기를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속성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필드 들어가고 필요 없는 필드를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얘네가 한글이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기를 하면은 이 블렌더에서 임포트가 안 돼요. 그래서 차로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울 수 있게 편집 모드 다시 들어가고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워주고요. UFID는 뭔진 모르겠으나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남겨놓는 거고요. 얘는 이름을 그냥 간단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편집 모드 빠져나가고요. 저장, 적용, 확인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해당 도로 중심선을 한꺼번에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벡터의 데이터 관리 도구 벡터 레이어 분할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산출 파일 형식을 쉐이프 파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실행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내보내기가 잘 됐고요. 내보내기를 한 폴더를 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방금 지정한 테이블의 이름 뒤에 2, 3, 4, 5, 6, 7, 8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바로 차로 수입니다. 굉장히 작업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죠. 해당 쉐이프 파일들을 블렌더에서 일단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는 하나씩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일단 다 가지고 들어올게요. 쉐이프 파일을 다 가지고 왔고요. 이 쉐이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살짝 들어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도로를 하나 복사해서 자리에다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일단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지오메트리 노드 가지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지오메트리 노드가 들어있는, 지난 시간에 만든 건 아니죠. 많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해당 노드가 들어있는 객체를 일단은 가지고 들어온 상태고요. 여기에서 일단 재질은 같은 재질로 넣어줘야 되니까 링크 매터리얼 해서 재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들어온 객체의 지오메트리 노드 이름이 로드 레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작업 중이던 파일에 도로를 선택을 하고요. Add Modifier 지오메트리 노드 여기에서 New 누르지 말고 바로 그냥 로드 레인 요거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브젝트는 지워주고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요거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잘 보일까 모르겠지만은 오브젝트에서 이름이 L 언더바 6으로 되어 있어요. 6차선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냥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6차선 그려주면 됩니다. 인풋에 6, 그 다음에 차선의 간격 그냥 3.5m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차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죠. 이게 왜 안 보이냐면은 여기 있는 쉐이프 파일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고 이걸 무한정 내릴 수는 없으니까 노드를 살짝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레이캐스트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레이캐스트를 보면은 레이 랭스 해서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00m 이상 떨어지면은 표현이 되지가 않는 거고요. 이 값만 좀 높여주면 돼요. 0 두 개만 더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차선 하나 벌써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4차선이네요. 그러면 도로 선택하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지오메트리 노드 그대로 하나 복사해 주고요. 여기에서 4차선으로 갈 거고 객체만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4차선이 그려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포개지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쉐이프 파일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쉐이프 파일을 전체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 그냥 들어가 가지고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도로랑 같이 보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른 도로들과 만나는 이런 교차점들을 다 지워줘야 되는 겁니다. 좀 귀찮은 작업이기는 하지만 해주는 게 좋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여기는 뭐 차선이 없긴 하지만 도로가 끊어지는 게 맞기는 하죠.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실제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선으로 유도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표현하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노드를 짜가지고는 힘들고 좀 어느 정도 노가다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데도 지금 보면은 분명 4차로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려놨는데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브젝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도로폭을 제가 하나에 3.5m로 했더니 두 번째 차선이 굉장히 좁기는 하죠. 이런 거는 또 한번 분리를 해서 도로폭을 뭐 3m나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주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을 지워줘야 된다. 다 안 지울게요. 그냥 적당히 좀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줘야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다음 차선 또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2차선입니다. 그래서 2차선을 작업을 할 건데, 여기도 지워지기는 해야겠네요. 도로 선택하고요. 지오메트리 노드 역시나 하나 복사해 주고요. 2차선 그릴 거니까, 오브젝트, 클릭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2차선 같은 경우엔 중앙선만 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중앙선이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일방입니다. 그냥 일방. 중앙선으로 그려져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 진행을 하면 금방 작업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입니다. 3차선. 3차선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찍어서 그려넣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심선이 있는데 중앙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차선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요거 또는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중앙선으로 색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홀수 차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차로는 2차로에다가 요인을 시키고요. 5차로는 4차로에다가 요인을 시킬 겁니다. 왜 아래 차선으로 가냐? 위로 가게 되면은 차선 폭이 좁은데 너무 많은 도로가 그려지게 되니까 그냥 아래쪽에 있는 도로로 해서 차선을 하나 더 지우는 걸로 볼게요. 8차선짜리도 있으니까 8차선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오메트리 노드 복사 위에 있는 건 닫을게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8차선 갈 거고요. 여기 있는 오브젝트만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중앙선과 차선을 벌써 다 그린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겹쳐지는 버텍스는 다 지워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다가 재질만 조금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차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너무 깨끗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단 렌더러블로 보고요. 자, 지금 재질로 들어왔습니다. 재질에서 일단은 여기 있는 하얀 선 보도록 할게요. 라인 002번 요거 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겹쳐지지 않게 파묻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위로 살짝 띄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가 지는 겁니다. 물론 뭐 차선 자체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질 수는 있으나 저 그림자는 없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패스 노드를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런트 BSDF 요거 두 개를 믹스로 섞어주도록 하는데 믹스의 팩터를 이제 섀도우 레이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얘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아이고 너무 많이 벗어났네요. 다시 이렇게 되면은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런트 BSDF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는데 그림자가 좀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는 좀 없애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알파 텍스처에 뭔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금 제가 텍스처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텍스처가 전혀 보이지 않죠. 이유는 뭐냐면은 벡터에 뭔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벡터가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이미지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UV 벡터가 그냥 꽂혀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벡터로 사용할 수 있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놨죠. 지오메트리 노드를 가서 보면은 여기 네임드 어트리뷰트에서 메인 UV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벡터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텍스처가 이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선에다가 얘를 같이 섞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냥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질을 미리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표현이 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텍스처 작업을 하고 싶으면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UV 좌표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실 겁니다. 본인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텍스처 작업을 해서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선까지는 한번 전체 다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설명도 좀 오래 걸렸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쉐이프 파일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거는 아주 간단한 일이 되어 버렸죠.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린 쉐이프 파일이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참고만 하시고 더 좋게 좀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